고칼의 제주팟 2018년 6월 4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오프닝 없이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이제 6.13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9일이 남았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이 8일부터인가 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가 될 겁니다. 대신 뭐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이렇게 인용해서 뭐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사를 쓰는 건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보니까 오늘 뉴스원 통신사죠. 여기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원희룡이 46.0%, 그리고 문대림이 35.4%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바뀐 10%를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원희룡 후보도 안심하기에는 이르고, 그리고 문대림 후보도 포기할 수 없는 좀 애매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주도지사 선거가 한번 뭐 지지율 격차가 딱 정해지면은 웬만하면 좀 뒤집히는 상황이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번 선거는 끝나면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모로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제주를 찾아 총력 유세에 나선다고 해요.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이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중앙당의 이런 대거 화력 지원 어차피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죠. 지금 제가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시점이 지금 4일 오전 10시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지금쯤 아마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뭐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있겠군요. 뭐 추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이석현, 박영선, 우상호, 우원식, 뭐 아무튼 중진들이 여럿 온다고 하니까 뭐 이분들이 도내 곳곳을 돌면서 지지 연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연설이 과연 도민들의 표심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의 지금의 쟁점은 뭐 어떤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문제 이게 아니고 단지 도정의 적폐 문제, 그리고 문대림 후보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겠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제주도지사 문대림 후보 리스크가 좀 너무 크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잘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민주당이 또 결정적인 실책을 하나 해버렸어요. 너무 초조해서 그랬겠죠 아마. 지난 1일자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제주도민 댓글 조작 제주의 소리 경찰 고발입니다. 제주도민 댓글 조작 제주의 소리 경찰 고발. 한 개 언론사는 뭐 제주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실명이 나와버렸고, 또 한 개 언론사가 또 연상이 되는 묘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50대 제주도민 이모 씨가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이모 씨가
특정 후보인 원희룡 도지사에게 유리하게 댓글을 조작한 인터넷 신문사인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전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30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한 제주의 소리는 안창남 예비후보 경선 불복기사, 댓글 공감 그리고 비공감 수를 조작해 민주당원 간 이간질을 조장하는 등 도의원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고발장을 통해 제주의 소리는 정론직필 자세로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기사에 대한 댓글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 비공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 번 클릭에 2에서 10일의 가중치를 두어 여론을 왜곡시켰다면서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지난 4월 20일 이후부터 특정 후보인 원희룡 도지사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댓글 공감, 비공감 수를 조작하는 등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2월 초부터 시작된 민주당 예비 경선 기간 동안에는 김우남 도지사 예비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대림 도지사 예비 후보에게는 댓글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과 비공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 번 클릭에 2에서 10일의 가중치를 두어 여론을 왜곡시켰으며 지난 4월 13일 제주의 소리 재심의 기각 안창남 바로잡히지 않으면 경선 거부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 공감과 비공감 수를 조작, 민주당원 간 이간질을 유발시키는 여론 조작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4월 20일 이후 민주당 도지사 후보 예비 후보 경선이 끝난 후에는 당원 명부 유출 기사에 댓글 공감수 조작을 통해 문대림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댓글 공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기관이 자신들이 생산한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수를 조작해 언론기관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엄중히 수사해 언론이 개입한 여론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신문 기사들 요즘에 보면은 꼭 뭐 SNS처럼 독자들이 이렇게 읽고 간단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뭐 기사 내용 괜찮다 그러면 공감, 야, 이 기사 별로다, 뭐 기레기냐 그러면 뭐 비공감 이렇게 누르는 건데 뭐 댓글에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이 되죠. 이모 씨의 주장은 이거네요. 뭐 제주의 소리가 시스템에 뭔가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감이든 비공감이든 한 번 눌렀는데 숫자 1이 올라가야 되는데 카운트가 이게 한 번 누르니까 숫자가 2가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11개가 누른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면 나름 큰일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 자료를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정 자료를 배포를 해요. 제목이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입니다. 내용은 좀 짧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월 1일 제주도민 댓글 조작 제주의 소리 경찰에 고발이라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사안에 대해 제주의 소리 임직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주의 소리의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제주의 소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평소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정말 뭔가 실책이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조차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추락했는지 많이 안타깝네요.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지난 4월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이후에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신 분입니다. 김우남 전 예비후보가 컴백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언젠가 돌아오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컴백의 시기와 방식 이런 것들을 두고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선거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 전격 컴백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한 달 반 이상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변함없이 분명한 것은 내가 당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당인으로서의 몫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전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불모지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혼전으로 위기에 처한 만큼 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난 대선에 열정을 새기며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예비후보가 이런 입장을 내놓기 전에 당과 일정 부분 조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은 조율을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 것 같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조차 워낙 후유증도 깊고 또 이게 또 독특한 케이스라서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논평이 나오니까 이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바로 환영 논평을 냈네요. 김우남 전 최고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한 팀을 완성시켰다. 큰 결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김우남 전 최고위원 4일 문대림 후보 캠프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에 참석한 뒤 문대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면 사전에 당하고 이제 김 전 예비후보 측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대림 캠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제 경선 경쟁자셨던 김우남 전 최고위원께서 제주도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큰 결단을 해주셨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 하나로 가는 한 팀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상대 후보가 원희룡이니까 원팀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한 팀이라고 했는데요. 예. 자, 계속해서 김우남 전 최고위원께서 잡아주신 이 손 꼭 붙잡고 제주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를 반드시 쓰겠다. 6월 13일 제주도민께 불통과 독단의 도정에서 소통과 공감의 도정을 선물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김우남 전 최고위원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10여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컴백을 결정했을까요?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니 해당 행위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느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쪽에서는 강창일하고 오영훈 한편 먹고
이쪽에서 또 이제 뭐 김우남 쪽 해가지고 이렇게 편이 갈려서 으르렁 거리지 않았습니까? 내부 분란이 완전히 해소가 됐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그런데 김 전 예비 후보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 제주의 기자가 직접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전 최고위원은 아직 문 후보 캠프 합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에 대해 제기한 유리해석 논란 및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규명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의혹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 때문에 여전히 문 후보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제가 밝힌 선거 합류 입장은 당원으로서 의무와 책임,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입장 자료에 나온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 캠프의 선대위 조직에 참여하거나 선거 지원 유세를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중앙당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제주도 캠프 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도의원들은 제 보좌관 출신 등이고 해서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 지원 유세 참여 여부는 아직 계획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 아직 할 말이 없다면서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언론에 보니 내가 문 캠프에 참여하기로 한 것처럼 보도한 것도 있던데 그건 잘못된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측의 한 관계자도 이번 선거 합류는 말 그대로 당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일정은 지원이 시급한 도의원 후보의 지원 유세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문 후보 캠프 합류나 지원 유세를 할 것이란 보도는 너무 앞질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회의가 문대림 후보 캠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이 선대위 회의에 참석할지 그리고 이후 문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가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는 시점이면 아마 지원 유세에 나설지 여부가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인데 지금이 11시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게 없네요. 어쨌든 뭐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모두 와 있는 자리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거절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왜냐 공개적인 자리니까 언론들도 다 와 있고 여기서 뭐 나름대로 이제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모습을 밝히면 입장을 밝히면서 마치 굉장히 통 큰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본인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좀 해야겠죠. 지방선거가 끝나면 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갈 거다 아니면 뭐 JDC 이사장으로 갈 거다 뭐 여러 얘기가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보면 과연 김우남 전 최고위원이 문대림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바라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자 제주일보에 괜찮은 칼럼이 하나 실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산업하면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 제주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관광으로 먹고 사는 섬이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민들에게 관광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도서출판 장천이란 곳에 권영옥 대표가 쓴 관광을 생각한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추억 중 하나는 관광버스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던 모습이다. 1970년대 초반이었으니 제주 관광이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무렵이었으리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시의 단골 메뉴가 관광객을 열렬히 맞이하라는 친절 교육이기도 했으나 솔직히 낯가림이 심한 어린아이에게는 부담스러운 친절 강요였다. 제주 자연을 즐기기 시작한 관광객들은 막상 제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린내 가득한 생선국이나 날된장을 풀어 만든 물회가 입에 맞을 리가 없었다. 제주 사람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춰 집간장과 된장 위주의 거무튀튀한 음식 대신 고추장과 알록달록한 양념으로 비린내를 잡아 제주 향토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고 관광객들은 제주 음식 맛에 매료됐다. 처음에는 입에도 되지 않던 토박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향토 음식의 맛을 들여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주 관광은 화랑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쯤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친절 교육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 관광은 더 이상 고사리 손들의 친절에 좌우되는 차원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많던 시절이 아니었어도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은 있었다. 유명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젊은 관광객들이 반나체로 돌아다닌다고 볼성 사납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기사를 접한 게 20여 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그런 불만보다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여기면서 제주는 오늘에 이르렀다. 더러 천혜의 자연 속에 생뚱맞은 관광시설이 들어선다고 원래 주민을 떠나보낸 터전에 이국적인 관광단지가 들어선다고 단지 유동인구에 이로운 대단위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항하는 일이 있어는 왔지만 관광산업 육성은 언제나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과제로 등장해왔다. 전년 대비 관광객 증가율은 행정 능력 평가의 기준이기도 했다. 관광객이 많아 웃은 적은 많아도 울상인 적은 없었다. 관광객이 적어서 안도한 경험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막힘이 덜한 도로를 보면서 항공권 예약이 한결 쉬워지는 걸 오랜만에 경험하면서 이래야 제주도지 안도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한편으론 최근 리모델링한 게 분명한 숙박시설들이 텅텅 빈 것을 보면서 관광업계의 소가리를 짐작하면서 안도감과 같은 비중의 불편감이 있었다. 우리는 어쩌면 이처럼 모순된 심정에 휩싸인 채 관광지 제주도민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최근 세계적 관광 명소에서의 관광객 거부 바람에 유독 관심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가 미국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뉴욕에서 가장 꼴불견을 묻는 설문 결과를 기사로 접한 적이 있다. 최고의 꼴불견이 다름 아닌 관광버스 행렬이었다.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가 될 정도였으니 세계적인 흥미거리였는데 그 후로 20년 정도 흐른 지금 그 양상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민들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주민들이 너무 많은 관광객이 문제라며 관광객 반대 정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관광 수익이 높다 한들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너무 몰려 주민들은 시장 보기도 불편하다 등 그들의 반대 이유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것이다. 관광이 베네치아를 살리고 있지만 동시에 베네치아를 죽이고 있다는 그곳 주민의 인터뷰도 우리의 심정과 똑 닮았다. 이 세계적인 딜레마가 해결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른다. 아직 제주도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을까? 설령 이르다고 해도 제주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라면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 차원이 평범한 우리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투표일을 앞두고 후보들의 관광 분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심정이 편치만은 않다. 네. 색다른 시각과 관광에 대한 어떤 이 글쓴이 이분의 인식이 참 신선합니다.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9일이 D-9일입니다. 지방선거까지. 여러분들도 이제 서서히 각 대구로 선거 공보물도 가고 공약집도 가고 그러겠죠. 꼼꼼히 잘 보시고 이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날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좀 이번 달 어쨌든 지방선거도 멋지게 잘 치르고 또 13일부터는 또 러시아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저 고칼의 제주팟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